상황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하단 3항 재외국민 보호조치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20시 40분경에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던 거기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한 척이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는 곧 진압되었으며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중동 전쟁 관련 동향입니다. 미국이 5월 4일부터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이란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하였고 UAE에 대한 공격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해상 봉쇄는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이란 간의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UAE의 오펙 탈퇴 선언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결정 등 최근 시장 변동 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필요한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호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부, 산업부 공동으로 한호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기 수급 안정과 중장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60일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켜 놓고 다시 하려고 하는 볼 수도 있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농림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농식품부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투기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가격을 왜곡시켜서 정작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농지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천 원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에 26만 9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농지의 평당 가격이 60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8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바르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을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농업소득으로 300평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몇 년이 걸리나 이거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37년이 걸립니다. 이 수준은 일본하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농지 가격이. 그런데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지역별 편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34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농지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 농지의 10% 정도를 추려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평균 10,000건 정도의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00건
예, 1,600건은 1,600건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게 재량행위이기도 하고 해서 행정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에 가보면 0.5명이 농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발에도 한계가 있고 그 처분명령에 따라서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러는 절차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행정 계도를 할 것은 행정 계도를 할 것이고 행정 처분이 필요하면 행정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더불어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사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가 총 양은 195만 헥타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지 대장상에 있는 것이 그렇고요.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115만 헥타입니다. 그래서 이번 26년도에는 먼저 115만 헥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27년 내년에는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조사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성해서 농지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조사의 방식은 올해 하는 115만 헥타에 대한 조사의 방식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조사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행정정보하고 위성, 드론, AI를 활용해서 기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시작할 것이고요. 심층 조사를 하는데 10대 조사군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10대 조사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도권 전체 지역, 경매 취득해서 경매 취득한 농지, 그다음에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최근의 취득자, 그리고 관내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공유 취득한 농지, 그리고 과거에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 결과 의심이 되는 농지 등으로 구성되고 지금 저희들이 요 양들을 한번 추려보면 약 72만 헥타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조사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조사원 채용을 마무리할 것이고 조사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조사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농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농지 같은 경우에는 47%가 임대를 한 농지이고 농가 기준으로 보면 45%가 임차농입니다. 그래서 임차농 보호에 대한 현장 우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그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의 위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미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보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처분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미이용한 농지가 적발이 되면 지방정부가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 후에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을 주고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 미이용 이 문제는 임대차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적 사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하면 안 된다. 예. 임대차가 안 자영해라 자영. 예, 임대차가 안 되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실 경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토지 가액의 25%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하지 않으면 이제 경매 등과 같이 체납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다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처분 의무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은 지방정부의 사실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을 한 것은 지방정부 재량사항인 처분 명령을 아예 의무화하고 그리고
즉시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위반 행위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농지를 그동안은 매각을 하세요 하는데 매각 대상이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세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배우자한테 세대원만 아니면 배우자한테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매각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 유예 농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점검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농식품부가 처분명령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행하게 되면 직접 처분명령을 그 대상자에게 하려는 뭐 이런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요만큼은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적발 후에 또 경작을 한다면 처분을 지금 유예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지금 토지가액의 25%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 매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기 근절과 농지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부담금이나 세제,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경부 등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협업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너무 사실 낮다라는 의견이 많고 농지거래 관련 세제 등도 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거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사실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신고 포상금이 적습니다. 현재는 인당 최고 액수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유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서 불법 임대차도 그 사유로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어디다 파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그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하거나 공공 비축 농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속 농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 인용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농이나 귀농인들한테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에 조사하면서 발견되는 유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소득 마을 등 공익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실은 이게 조사가 일회적으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1, 2년 잘 견디고 그냥 또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지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해서 교환이나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기구 등 이렇게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지로서 복구 실익이 없는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복구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벌적 사후 전용을 징벌적으로 사후 전용을 인정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기존에 책정된 것보다 한 2, 3배 정도 부과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뭐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방정부가 상당히 이제 전담 인력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심거래 통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정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사경도 필요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특사경 좀 확대해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나 부담금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개요가 왔길래 좀 구체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해놨는데요.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분석을 위성 사진 있잖아요. 좀 찍잖아요. 정기적으로. 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토를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으로 다 찍죠. 위성 사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공간 정보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을 전 국토에 대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옛날에는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새는 더 주기가 짧아졌을 텐데 그거 말고도 위성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성 사진을 찍으면 예. 개별 농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죠. 네. 그 지금 요즘 세상에는 저기 군사 미사일 폭격 지점 설정도 다 인공지능으로 위성 사진 분석해 가지고 저거다 이렇게 정해서 수천 군데를 동시에 타격 목표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 요번에 찍은 거, 작년에 찍은 거, 재작년에 찍은 거 쭉 전부 다 데이터를 줘서 읽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예.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예. 요거는 저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적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경작을 하고 여기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 눈으로 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시스템도 예, 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네.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시스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땡땡 필지 전북에 2년 동안 묵어 있던 농지 필지 다 뽑아라. 그럼 순식간에 나오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지가 아니, 그게 조사하는 그게 정상이죠. 필지별로는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정확도가 국토 크기 그 확대를 하면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매우 역량이 뛰어나게 예, 맞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예.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 데이터만 있다고. 주면. 예. 그러니까 위성사진하고 뭐 지적도 뭐 등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에 3년 동안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어있던 땅 필을 다 찾아내라. 네. 이러면 그거 쫙 찾아낼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주면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뭐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래야 이 사람 눈으로 수작업을 그거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예. 정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찬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임찬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예.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 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해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주인이 누군데 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장이.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태가. 예.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떤가 예.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김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는데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 명령도 거의 어렵고 예.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담당을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해서. 예. 그리고 저 제도 개선 사항에 성실 경작을 한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 또 묵어 있더라,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예.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 네. 하여튼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분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처분 그러면 의무가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겠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했어.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네.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안 한 이 제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격 증명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혀도 되고 걸리면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면은 또 3년 동안 한 번만 가서 싹 이러면 또 4년 지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위법은 아직 사례를 본 적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네요. 악용하자고 현재 하면.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못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다시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즉시 처분 명령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처분 의무를 내렸는데 일단 소멸이 하면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면은 다음에 또 해봤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 농사를 지으면은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나 마나 법조항이에요, 이거.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 걸려서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번에 좀 강화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네. 그 다음 해 걸린 다음 해 새로운 농사철을 그냥 넘겨서 그때 농사를 작용을 안 했다고 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명령. 되는 걸로. 예. 처분 의무와 동시에 처분 의무가 생기면 처분을 해야지. 처분 명령을 해야 처분 의무가 다시 또 생기고. 그거 뭐예요, 그거? 이게 처분 의무,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사실상 이 만들면서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아니,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거를. 처분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처분 명령을 하면 처분 명령에 따를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예요, 그 의무?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무는 싫어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분 명령을 하면 그 의무가 강화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을 하면 팔아라라는 뜻입니다. 처분 명령이 처분하세요라는 그러니까 아니, 처분 의무하고 처분 명령에 따른 의무하고 차이가 뭐냐고. 처분 의무는 농사를 지세요 이런 건 거고요. 여기 이 그대로 따르면
자격 의무는 원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장난치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이거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